내 사주에 나무가 있으면 고집이 셀까요? 안녕하세요. 사주 공부 쉽고 편하게 알려주는 도담쌤입니다. 오늘은 사주 명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이자 우리 운명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십천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십천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천간이 어떤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도담쌤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십천간 각각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간 태어난 날의 천간을 확인해 보시고 나 자신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주변 사람들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유추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더욱 재미있을 거예요. 사주는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학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포용하는 지혜를 주는 학문이거든요. 사주 명리학은 마치 우리 각자의 인생 지도를 읽는 것과 같아서 십천간을 이해하는 것은 그 지도의 가장 기본적인 법례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천간이 가진 고유한 에너지와 성향을 파악하면 나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천간은 간목입니다. 간목은 양의 나무, 즉 크고 우뚝 솟은 나무를 상징합니다. 마치 드넓은 산에 홀로 우뚝 서 있는 아름드리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간목일주인 분들은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앞만 보고 돌진하는 불도저 같은 면모를 보이기도 하죠. 큰 나무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뻗어 나가듯 간목일주 분들은 독립적이고 자존심이 강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개척하려는 성향이 큽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이는 곧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와 뚝심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소신을 굽히지 않는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한 기운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간목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기운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개척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간목일주 친구나 동료를 떠올려 보면 아마 그룹을 이끌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들의 굳건함과 리더십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타인의 섬세한 감정을 놓치기 쉽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천간은 을목입니다. 을목은 음의 나무, 즉 부드럽고 유연한 넝쿨 식물이나 풀을 상징합니다. 을목은 간목처럼 홀로 우뚝 서기보다는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거나 땅을 넓게 덮으며 자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을목일주인 분들은 강한 적응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꺾이지 않는 갈대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생존력이 강하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어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생활에서는 뛰어난 친화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을목은 끊임없이 성장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인관계에서 특히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나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남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니 때로는 자신만의 주관을 뚜렷이 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을목은 예술적인 감각이나 섬세한 기획 능력으로도 잘 발현되곤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을목일주 분들은 아마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에서든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세 번째 천간은 병화입니다. 병화는 양의 불, 즉 태양을 상징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만물의 생기를 불어넣듯이 병화 일주인 분들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활발하며 열정적이고 명랑한 성격으로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존재감을 뽐내죠. 마치 태양이 숨김없이 빛을 비추듯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 특징입니다. 거짓말을 싫어하고 정직하며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아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뜨거운 태양처럼 성격이 급하거나 감정 표현이 직설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빛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서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경쟁심이 강하고 승부욕이 높아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병화일주 분들을 보면 아마도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는 동시에 뜨거운 열정으로 주변을 이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번째 천간은 정화입니다. 정화는 음의 불, 즉 촛불이나 작은 불씨를 상징합니다. 촛불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을 밝히고 작은 불씨가 장작을 태워 따뜻함을 주듯이 정화 일주인 분들은 차분하고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열정이 강하지만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하고 꾸준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스타일입니다. 지혜롭고 사려 깊으며
통찰력이 뛰어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은한 빛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정화는 집중력이 뛰어나고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성향이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면의 고뇌가 깊어 예민해지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아 오해를 받기도 쉽습니다. 정화는 예술이나 학문 등 정신적인 분야에서 깊이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정화일주 분들은 아마도 조용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빛나는 동시에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밝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섯 번째 청가는 무토입니다. 무토는 양의 흙, 즉 넓고 단단한 대지나 산을 상징합니다. 넉넉한 대지가 만물을 품어주고 지탱해주듯이 무토일주인 분들은 포용력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우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감이 강한 성격입니다. 마치 움직이지 않는 산처럼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뚝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재 역할을 잘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조율하는 데 능숙합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곧 꾸준함과 신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줍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일 수 있으나 속으로는 정이 많고 의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융통성이 부족하거나 느리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쉽게 꺾지 않아 완고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무토는 부동산, 토지 관련 분야나 안정적인 직업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무토일주 분들은 아마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동시에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진중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섯 번째 청가는 기토입니다. 기토는 음의 흙, 즉 부드럽고 기름진 논밭의 흙을 상징합니다. 논밭의 흙이 작물을 키워내고 생명을 잉태하듯이 기토일주인 분들은 섬세하고 다정다감하며 배려심이 깊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옥토가 씨앗을 품듯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고 키워주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어진 일을 꼼꼼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도 하죠. 기토는 사려 깊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잘 헤아려 줍니다. 모성애나 부성애 같은 따뜻한 마음이 강하게 발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소심해지거나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내세우기보다는 타인의 의견에 맞춰주는 경우가 많아 내면의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기토는 교육, 양육, 보건 등 사람을 보살피고 성장시키는 분야에서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기토일주 분들을 보면 아마도 주변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섬세하게 배려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곱 번째 청가는 경금입니다. 경금은 양의 쇠, 즉 단단하고 재련되지 않은 바위나 쇳덩이를 상징합니다. 바위처럼 굳건하고 쇳덩이처럼 단단한 경금일주인 분들은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력이 뛰어나고 정의감이 강하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로운 성격입니다. 마치 바위가 모든 풍파를 견디듯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의리 있고 강직한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도 합니다. 한번 결정한 일은 번복하는 법이 없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투사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타인과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강한 카리스마는 때로 상대를 위압적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 유연한 소통 방식도 함께 길러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경금은 군인, 경찰, 검찰 등 강한 결단력과 정의감이 필요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제조업,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경금일주 분들은 아마도 강직하고 시원시원한 동시에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내는 뚝심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덟 번째 청가는 신금입니다. 신금은 음의 새, 즉 보석이나 잘 다듬어진 칼을 상징합니다. 보석처럼 영롱하고 칼처럼 예리한 신금일주인 분들은 섬세하고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깔끔하고 정확한 것을 추구합니다. 마치 보석이 빛을 발하듯이 뛰어난 미적 감각과 세련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분석 능력이 뛰어나며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끈기가 있습니다. 통찰력이 뛰어나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탁월하며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이 강점입니다. 패션이나 디자인 등 감각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민하고 까다로운 모습을 보이거나 남의 단점을 쉽게 찾아내어 비판적인 시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만큼 타인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기 쉬워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신금은 정밀하고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예술, 디자인,
금융, 연구 분야 등에서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신금일주 분들을 보면 아마도 섬세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동시에 완벽을 추구하는 세련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 9번째 천간은 임수입니다. 임수는 양의 물, 즉 넓고 깊은 바다나 큰 강물을 상징합니다. 넓고 깊은 바다가 만물을 포용하듯이 임수일주인 분들은 유연하고 지혜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치 흘러가는 물처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융통성이 좋습니다. 탐구심이 강하고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즐깁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임수는 스케일이 크고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있어 큰 그림을 보고 이를 추진하는 데 능숙합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도전 정신이 강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처럼 신비롭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거나 변덕스러운 면모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자유분방한 나머지 현실적인 제약이나 책임감을 간과할 때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수는 해외 관련 사업, 무역, 연구, 학문 등 넓은 시야와 유연한 사고를 요구하는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주변의 임수일주 분들은 아마도 자유로운 사고와 넓은 포용력을 가진 동시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세상을 탐험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천간은 개수입니다. 개수는 음의 물, 즉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 옹달샘의 물을 상징합니다. 대지에 스며들어 생명을 키우는 비나 이슬처럼 개수일주인 분들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려 깊고 온화하며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마치 옹달샘이 맑은 물을 끊임없이 쏟아내듯 지혜롭고 총명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풍부합니다.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내면에는 강한 생명력과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개수는 직관력이 뛰어나고 예술적 감각이 발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여 상담, 교육 분야에서도 큰 영향을 발휘합니다. 부드러운 겉모습과 달리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소심해지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너무 깊이 공감하여 스스로 지치거나 상처받기 쉬우니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개수는 예술, 문학, 교육, 상담, 종교 등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보듬는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개수일주 분들을 보면 아마도 따뜻한 마음과 깊은 지혜를 가진 동시에 조용하지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떠신가요? 10천간 각각의 특징을 들어보니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씩 떠오르시나요? 사주 명리학은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한자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과 우리 인간의 성격, 기질을 그대로 담고 있는 지혜로운 학문입니다. 10천간은 사주를 이해하는 가장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니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기본을 탄탄히 다지셨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10천간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포용하는 것은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각자의 천간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아는 것은 단순히 성격을 아는 것을 넘어 나의 운명적 방향성을 가늠하고 삶의 중요한 순간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배운 10천간 중에 여러분 주변의 간목일주는 어떤 성격이었나요? 아니면 본인의 일간은 어떤 천간이었고 설명과 얼마나 잘 맞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저 도담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2지지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이니 오늘 배운 10천간을 잘 복습해 두시면 다음 강의를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더 자세하고 체계적인 사주 기초 공부를 원하신다면 프로필 링크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도담쌤의 사주 기초 도표와 220문제 실전 문제집을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사주 공부를 도담쌤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